안녕하십니까. 자, 삼쾌쌤입니다. 삼쾌 영어의. 자, 오늘 제가 영어 교육 논쟁의 마침표를 한번 찍죠. 이렇게 했는데, 뭐, 같이 찍자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같이 찍으면 좋지만, 나름대로 한 번쯤, 정립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학원 강사를 학원 원장을 했었어요. 나름 해당 지역에서 고등부로는 한때 그래도 잘 나가는 학원을 강의와 운영을 했었죠. 원 없이 동영상 사업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상황들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그래서 목표의 상실과 또 이제 얼마 해봤으니 평소 관심 있던 다른 분야를 하겠다는 생각에 시기적절하게 또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학원을 접었었습니다. 뭐 이 과정을 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뭐 기회가 있으면 그런 과정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계기로 대학 입시학원이 아닌 중등부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사명감과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게 돼서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하는데 송파 방이동에 어떤 그 학원과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자리가 안 나와요.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여기 약간 떨어진 곳에 좀 사이즈가 좀 작은데 이런 데가 있어서 일단 여기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목표는 다시 제가 과거보다도 크고 창대하게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중에 중등 영어학습법에 대한 여러 기사와 영상들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생을 안 가르친 건 아니지만 또 특히나 최근에는 중학생을 쉬는 동안에 이제 과외를 계속했었거든요. 중등 과외를. 그래서 영상들을 보는데 이제 좀 정립을 좀 하고 싶었어요. 이제 그동안에 좀 가르쳤던 거나. 그래서 예전처럼 갑놀박이 변함이 없고 문법을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한국 영어는 쓰레기라는 주장도 있고 영문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댓글들이 심찮게 보이더군요. 늘 변함없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여정을 제가 시작하는데 이 고루와 끝없는 논쟁에 저도 나름 제 나름대로 말이죠. 속시원히 한번 논란의 종집을 한번 정리해보고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기준, 가치관 이런 걸 저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한 번쯤 표방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다 보니까 세상에 정리했는데 물론 이제 옛날에 정리해 놓은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6가지 정도로 해야 그나마 그 현재 학생들의 영어 학습법은 어떻게 되는가를 도출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영어와 한글의 차이점을 얘기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죠. 그러나 제가 좀 더 언급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우리의 현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아마 학부모님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걸 얘기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저만의 양념도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네요.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끼리, 원숭이, 바나나를 3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3단어를 관련 있는 걸 2개 묶어봐라라고 물어보신다면 뭘 묻겠습니까? 뭐를? 그쵸. 원숭이 바나나를 묵죠. 그죠? 그 이유는 알죠.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 그죠? 원숭이는 바나나.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묻습니다. 제가 이걸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네. 서양 사람들은 코끼리 원숭이를 연결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숭이 바나나 연결하는 거는 우리 이제 관계성을 중시해서 이제 동양이 관계성을 중시해서 이렇다는 거고요. 코끼리 원숭이를 고르는 건 개체를 중시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끼리도 동물, 얘도 동물, 얘는 식물. 이 개체적으로 보면은 이 2가지가 같은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아무리 영어를 공부하려 노력하려고 해도 기본적인 서양과 동양의 어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들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잠깐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글 먼저 잠깐 볼게요. 한글은 교착어라고 합니다. 교착어. 여러분, 그 글루가 풀이잖아요. 글루티네이션 하면요. 이 글루가 풀의 어원이거든요. 풀은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먹다라는 단어를 갖다 먹으면서 먹으면 먹어서 먹는 먹고 있는 먹다가 먹고서 먹는 거 이거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죠. 우리 이제 한글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모양이 다양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어는 고립어라고 합니다. 고립은 따로 왕따처럼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isolated 했는데 이 고립된이라는 뜻인데 이 ISO가 어원이 뭐예요? island, 즉 섬을 나타내죠. 섬은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 왕따예요. 모양이 별로 바뀌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ea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과거 동사 먹었다. ate, eating, 현재 분사 혹은 과거 분사 뭐 이런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호 세상에 짱나네. 한글은 말이에요. 한글은 어때요? 한글은 이렇게 다양하게 바뀌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하도 궁색하니까 심지어 이런 거가 투부정사까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제일 짧은 단어가 뭐 뭐 부정관사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전치사가 제일 짧죠. in 뭐 to 뭐 on 이런 거 그죠? 그죠? of 이런 거 그죠? 그런데 말이죠. 이 중에서 to 전치사 to를 뜻을 빼고 살짝 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 붙여서 이걸 to 부정사라고 하는 건데 왜 부정사라고 하는 겁니까? 부정사. 그쵸? 뜻이 없다는 거예요. 정해진 의미가. 그래서 어느 때는 그때그때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왜 to, 여러분 여담이지만 왜 to를 썼는지 아세요? 왜 인부정사 안 하고? 모든 전치사는요 다 모음이 발음, 그러니까 성대에 떨림이 있는 그 유성음이에요. 유성음. 성대에 떨림이 있다는 거거든요. 유성음. 근데 투는요 무성음이에요. 무성음. 무성음이라는 건 뭡니까? 성대에 떨림이 없어요. 입 안에서만 발음이 나 투. 그러니까 뭐 발음이 쉽다는 얘기죠. 많이 쓸 거니까 쉬운 거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투부정사 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변환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차이가 엄청난 변화를 차이를 또 만드는데, 여러분 조사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영어 공부할 때는 그냥 명사 뒤에 있는 거 있죠. 이런 거. 존이 명사 뒤에, 제인 뒤에 있는 을, 학교 명사 뒤에 있는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밑줄 친 거. 이런 것들을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글은 조사가 발달돼 있어요. 조사가 이런 걸 뭐 토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른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어린 놈이 뭐라고 이제 저기 그 반박하면 어른들이 너 이놈의 자식, 어린 놈이 토시다라면 이 자식 토다로 이러잖아. 이거 뭐야, 말 뒤에다 자꾸 붙인다는 거, 어른이 한 말에. 그죠? 봐, 존은 제인을 학교에서 만났다 했는데 이거 맞는 얘기예요, 문장.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바꿔도 되죠. 제인을 먼저 얘기해요. 학교에서 만났대. 존이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 구어는 됩니다. 왜? 조사가 발달돼 있어. 토시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영어는 어떠냐면 보세요. 여기는 존밖에 없죠. 우리 구어는 존 은이 있는데 그죠? 여기 제인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이거 다 가리고 제인만 있잖아요. 그럼 제인의 뜻이 그냥 제인뿐일 뿐이에요. 그죠? 한글은 다 이렇게 붙는데 영어에는 존만 있고 제인만 있어요. 그래서 이 은이 되는지 을이 되는지를 뭐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위치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어를 갖다가. 그러니까 조사가 없어요. 전사는 있어요. 영어 보세요. 영어는 전명이 됩니다. 다시 전명 됩니다. 근데 국어는 명 전순서로 되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 명사 빼신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이렇게 이제 조사 토시를 붙여서 얘기합니다. 알겠죠? 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주어나 목적 같은 경우는 이제 토시가 조사가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존이 여기 있으면 존 을이 되는 거고, 제인이 여기 있으면 제인 을이지만 제인이 앞에 있으면 제인 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순이 중요한 언어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여기 봐보면, 여기 봐보세요. 아까 제인을 학교에서 만났다. 저는 이렇게 했죠. 이런 거 한글에서 되는데 이걸 갖다가 똑같이 표현하고자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래 문장은 저는 제인을 학교에서 만났다인데 이걸 갖다가 이 한글처럼 똑같이 이렇게 본다고 그래가지고 제인을 먼저 써, 학교에서 먼저 써, 만났다, 그 다음에 주어였던 존을 갖다가 뒤에다 써.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조사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한글은 어순이 중요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순서 바꿔도 되고요. 그러나 영어는 조사가 없어서 어순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한글은 교차어이므로 유추가 가능해요. 뭐냐면 이 교차어라는 건 뭘 많이 붙이죠. 붙였다는 얘기는 뭐야? 정보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빼도 돼. 그래서 생략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해도 돼요. 했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영어는 고리버라서 단어만은 유추가 어려워요. 그래서 뭐냐면 생략을 잘 안 해. 물론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는. Have you done it? 너 이거 했니? Are you done? 너 했니를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한글과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영어를 고리버 위치어 그래서 구조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다고 그래서 구조어. 그래서 제가 인제 피자 구문독 이렇게 구문독 할 때 구조, 문법 독해 이런 걸 잡으면 독해가 된다는 얘기인데 구가 여기서 인제 이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제 제자들은 어떤 제자가 저한테 수학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수학 같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만큼 규칙성이 있다는 얘기죠. 물론 브로큰 잉글리시로 가면 그렇지 않지만. 자 여기서 인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이제 더 언급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은 제 피자 구문독에 인젠 그 쓰임을 학생들에게 정리해 주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말이죠. 관계대명 이 who라는 건요. 딱 두 가지로만 사용돼요. 여기 사용된 거 여기와 여기 딱 두 가지로만 사용되고요. what이라는 건요. 영어에서 딱 세 개로 사용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제가 두 가지만 해 놨죠. 그리고 여러분 요 that이라는 건요. 와우 여러분 모를 거예요 아마. 이 선생님들 잘 모르더라고. 이 that은요. 쓰임이 총 10 가지가 있어요. 10 가지가. 대박, 대박 세상에. 그래서 that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that이. 시험에서 그래서 아주 수시로 묻는 겁니다. 자 여기 봐 보면 여기 보면 보세요. whom you sent가 있고요. whom you sent 똑같이 써요. "난 안다." 남자를 어떤 남자? "너가 보낸 남자를 안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뭐 그 과정 설명은 안 할게요. 지금 영어 시간 아니니까. 이건 원래 뜻이 없는데 우리말로 그냥 형용사처럼 만들기 위해서 니은일 정도가 붙거든요. 당신이 보낸이라는 뜻 니은이 붙어요. 이렇게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그다음에 얘는 의문대명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지 않을게요 지금. 자 안다라는 타동사 뒤에 get to는 뭐뭐 하게 되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 알아두면 좋죠. 나는 알게 됐어. 너가 누구를 보냈는지. 이건 누구란 뜻이에요. 누구란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너가 누구. 그런데 여러분 요게 뭐야? 지금 모양이 단어 순서도 그렇고 똑같죠? 똑같아. 그죠? 젓가락도 저기 똑같아요. 그죠? 근데 뜻은 당신이 보낸이고 당신이 누구를 보냈는지가 됩니다. 뜻이 달라요. 그다음 이것도 보겠어요. 암은요 뭐뭐이다 이렇게 되는데 what people dread most. dread는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이 what은요 원래 뜻이 있어요.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요 what은 세 가지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영어에서 총. 그런데 물론 뭐 이상한 거 있어요. 그런 걸 빼고 알겠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 그런데 하여튼 what이 이렇고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거는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요 두 개 너무 똑같죠. 쓰임새도 순서도 다 똑같습니다. 철자도 그죠? 근데 이 두 개가 쓰임은 모양은 단어 어순은 똑같지만 뜻이 달라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가 됩니다. 이렇게 달라요. 물론 이 what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의문사이기 때문에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고등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묻지 않아요. 그러나 중등부는 묻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알겠죠? 자 근데 요거 잠깐 보면 I know that she's kind 했는데 이 that은 우리 명사 접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원래 뜻이 없어요. 근데 뭐뭐 하다는 것 요거 하는 것 하다는 거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건 지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 두 개가 아주 유사하죠. 그죠? 이건 원래 뜻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거 우리말로. I know that 그 여자가 친절하다. 알아? 이렇게 되는데 그 여자가 친절하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말로 옮길 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주 되게 중요한 거죠. 되게 시험에서 그죠? 중고등 뭐 다 많이 묻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10가지 사용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건 그냥 사이드로 얘기한 거고 자 보면 여기 보세요. 똑같은 건데 쓰임이 달라. 영어는 뭐라고 그랬죠? 아까 교착어. 모양의 변화가 없다. 알겠어요? 그래서 모양을 바꾸지 않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모양을 바꾸지 않고 다른 용도로 다른 의미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것이 영어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영어는 구조적으로 공부해 놓으면 아주 적용이 쉬운 겁니다. 그냥 외우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래. 여기서 잠깐 그냥 부가적인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 영어에서요. 이런 거 여러분 설명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생략의 조건이라는 거. 영어에서는요. 모든 영어에서 의미가 없고 뒤에 주어가 살아 있잖아요. 그럼 뭐라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미 없었다고 그랬죠. 그 뒤에 주어 살아 있죠. 생략될 수 있어요. 그다음 이것도 보세요. 이거 무엇, 이거 뜻이 있으니까 다 생략 못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니까 관계되면서 아까 뜻 없다고 그랬죠.
뒤에 저 살아있죠. 생략할 수 있어요. 알겠죠? 아, 이런 거구나. 여튼 간에 영어는 고리버로 동일한 특정한 순서의 문장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규칙성을 가져요. 그래서 영어를 구조, 위치어라고는 큰 전제를 놓고 저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자, 오늘은 영어 한글의 차이점을 봤거든요. 다음 시간에 ESL과 EFL의 차이와 유학 교육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글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오늘은 영어 한글의 차이점은 이런 게 있구나. 그다음에 또 이런 거 교육 방법의 차이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좀 우리가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동의하지 않아도 제가 제 인생을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앞으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